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머. 하다못해 우리가 소고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소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템을 좋아하게 되죠. 야, 저거는 일할 때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소가 심심하게 풀만 뜯다가 정말 재밌는 걸 찾게 된 거예요. 운동을 하네. 그래서 소가 오늘 하루를 보낼 인생의 목표를 찾은 거죠. 다 모여있어. 예. 그리고 이 소뿐만이 아니에요. 이 원숭이는 또 어떡해. 이 뭐야? 바퀴 들고 원숭이 도망. 원숭이 인생에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 타이어 캡을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장면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어린 동물들이 장난감을 주면 좋아합니다. 예. 이런 어린 동물뿐만 아니라 어른이 돼서도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키덜트라고 하죠. 키덜트. 예. 그렇다면 많은 동물들이 아이템을 좋아하게 될까? 왜 좋아할까를 우리가 지난 8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낸 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걸 관찰을 해봅시다. 이 쥐도 마찬가지예요. 이 쥐한테 장난감을 줬더니 가죽으로 더 갖고 놀죠.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쉽게. 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죠? 그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과학의 2단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단계 가설. 2단계 가설. 가설은 뭐냐면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증명되지 않은 답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한번 여기 만들어 볼까요? 이 쥐는 왜 이 장난감을 좋아하게 될까요? 그 모양이 그 치즈랑 비슷하게 생겨서. 쥐가 치즈를 좋아하죠. 네. 이 쥐의 부모님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자기도 이제 그 부모님을 따라한답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다. 그게 학습의 결과다.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설을 세운 과학자들도 있었고요. 예. 이제 저 쥐가 암컷이에요. 새끼를 낳아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본능 같은 거? 네. 자기 새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거. 이 쥐는 수컷입니다. 예. 수컷 쥐도 애기 쥐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좋아합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만든 가설은 뭐냐면 아마도 뇌에 물건을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소유욕 회로가 있을 거다. 신경이 있을 거다.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한 쥐는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하고요. 한 쥐는 장난감 없이 외롭게 놔뒀습니다. 1시간 뒤에 뇌를 꺼내서 비교해봤어요. 전체 뇌를 쫙 잘라보면서 흥분된 신경이 어디서 나타날까를 찾아봤더니 이 시상하부에 MPA라는 신경이 흥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MPA 신경. 예, 물건이 필요한 아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PA. 시상하부에 물건이 필요한 아이 신경, MPA 신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이 신경이 정말 이런 물건에 대한 탐욕을 만들어낸다면 물건에 접근할 때마다 흥분되겠죠.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신경 활성인데 왼쪽 그래프가 이 물건에 접근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그렇죠? 이렇게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이 MPA 신경은 물건에 접근할 때마다 흥분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신경을 억지로 자극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갖고 싶어. 물건을 갖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접근을 하고 갖고 노는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미생물인데요. 클라미도모나스라는 미생물에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의 유전자를 쥐신경에다가 넣어주고요. 쥐신경에다 빛을 주면은 이 MPA 신경만 자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빛을 사용한다고 해서 광유전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광유전학 실험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걸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유 욕구가 생길 것이다 해서 자극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런 다양한 물건에 대해서 이런 집착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쇠과위라든지 뭐 탁구공이라든지 뭐 고무라든지 나무 조각이라든지 종류에 불문하고 이렇게 물건에 집착하는 이런 행동이 관찰이 됐습니다. 예, MPA 신경이
탐욕을 만들어낸다는 가설을 훌륭하게 증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를 들면 누군가 저를 사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과학적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원인은 뭘까? 훌륭한 과학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번 가설을 만들어 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예. 웃겨서? 웃겨서? 제가 웃겨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저 네, 맞습니다. 유머가 많아서. 그렇죠. 유머가 많아서 좋아할 것이다. 우리 저기 철수님께 많은 유머를 배워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그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강의 알았지? 뭐 이렇게. 예, 또 다른. 호감형 외모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호감. 아, 그 참 마음에 듭니다. 호감형 외모 마음에 듭니다. 네, 호감형 외모이기 때문에 그렇다. 누군가 저를 좋아하는데 그거는 제가 외모가 출중해서 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가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제 외모가 망가진다면 헤어지고. 좋아하지 않겠죠. 그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외모를 망가뜨리는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방송 전에. 여러분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저에 대한 호감이 얼마나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니크하다. 귀여우시네요. 예,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걸 보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더 귀여우신데요? 귀여운가요? 네. 그러면 결국에 외모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대수 교수에 대한 호감은 외모만은 아니었다. 김대수 교수가 외모가 망가져도 여러분들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예, 그런 확신을 갖고 오늘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견물생심. 여기 한자인데 다 아시네요. 네. 견물생심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 홍록기 선생님 한번. 일단 눈에 풀이해 보이면 주시죠. 갖고 싶다. 그렇죠. 보이면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은요. 평소에도 욕심은 항상 있습니다. 갖고 싶은 거는. 근데 그 갖고 싶은 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는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평소에는 욕심을 안 부리다가 왜 뭔가를 보게 되면 그거를 갖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카푸친 원숭이인데요. 보시면 이 원숭이는 돌을 줬을 때 오이를 줬죠. 시원한 오이 맛있잖아요. 예,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는 똑같이 돌을 주게 되면은 더 맛있는 포도를 주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이 생긴 거죠. 다시 나도 간다. 포도를 주겠지. 그런데 오이를 주니까 그래서 이런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생긴다는 거죠. 이제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줄까 안 줄까. 불신이 생긴 거죠. 근데 믿고 줘봤어요. 한 번 더 믿어줄게. 근데 또 오히려 줘. 근데 이제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탐욕신경은 남이 가진 걸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MPA 신경을 자극을 해봤어요. 지금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가 드디어 목표를 발견했죠. 네. 이 쥐의 행동을 보십시오. 와. 봤어요. 우와! 점프였어. 네. 그래서 이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적 지향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표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의 발현의 다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욕구는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표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만 발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목표를 내가 가질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했으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욕구랑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데 그게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는 있지만
우리가 목표를 설정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혹시 실수로 목표를 설정을 정말 갖고 싶어 목표를 정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결정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위를 했을 때는 이 욕구가 있어서만은 아니고요.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 많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세우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우리 전두엽입니다. 여기 이마 앞부분에 보시면 이 뒤에 있는 게 전두엽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많은 그 계획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 범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눈 밑에다 꼬챙이를 넣어서 전두엽을 파괴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어도 실행을 못해요. 예. 나쁜 사람을 천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에드가 모니스라는 박사님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들을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욕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 욕구들은 항상 전두엽한테 민원을 보냅니다. 야, 이번에는 내 욕구를 좀 들어줘. 나는 배고파, 먹고 싶어. 난 사랑을 만나고 싶어. 물건을 갖고 싶어. 나 여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강의 재미없어. 여기 피할래. 이렇게 회피 욕구, 그리고 공격 욕구. 강의 재미없어. 때려주고 싶어. 공격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한 번에 한 가지 욕구를 위해서만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욕망의 채널입니다. 욕망을 눌렀다고 생각하잖아요. 없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다른 욕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욕망의 채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수컷 쥐한테 암컷 생쥐와 물건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한테 구애를 하는 장면이에요. 저 관심 있어요. 시간이 있으세요?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이 암컷 생쥐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전망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호감을 갖고 이 암컷 생쥐가 좋아요. 한번 우리 사귀어 볼까요? 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욕망 회로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쥐는 이미 욕구가 채널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암컷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막 여러 개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하고 나는 지금 물건을 찾아야 돼 하고 계속 관심을 갖다가 물건을 찾았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암컷 생쥐를 두고 게임 아이템만 이렇게 수집하는. 와, 신났어. 난리 났어. 난리 났죠. 계속 이렇게. 좀 황당하죠, 그죠? 네. 이렇게 집에 와서 게임만 하는 남편. 그런 장면이 돼 있는 거예요. 욕망의 채널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드라마틱한 경우인데요. 이게 바분 원숭이인데 이 레오파드가 사냥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범이 엄마 표범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식욕의 채널을 이 모성애의 채널로 바꿉니다. 어머, 새끼 원숭이를. 어머.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보는 순간 이 뇌에 그런 욕구의 채널이 바뀐 거죠. 이 새끼 원숭이를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돌봅니다. 그래서 나무에 위험한 데 올라갔을 때 원숭이는 원래 이런 데 위험하지 않은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새끼들을 돌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세게 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물러서 이렇게 살짝 살짝 물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야. 이런 행동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죠. 어머. 핥아주고. 이야. 그렇죠. 아까 최경창민 씨가 샤이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격성, 경쟁심, 뭐 그런 채널에서 조금 바꾼다 그러면, 그죠? 부성애로 이렇게. 동생이고 하니까 우리 가족같이 이렇게 핥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 또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채널을 바꾼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공격성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집착을 할 때, 현재 나의 욕망의 채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을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회에 가면은요, 여러 업체에서 장비들을 선전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비싼, 이건 5억짜리 장비, 이거는 1억짜리 현미경 막 보면, 전 과학자니까 너무 갖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저 현미경만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실험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림의 떡이죠. 제 연구비가 많지 않으니까. 그 대신에 그 홍보 부스에 있는 볼펜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모은 볼펜이에요. 각 업체별로. 기계는 살 수 없지만 이렇게 볼펜을 하나씩 꽂으면서 그 대신에 뇌는 그걸 잘 모르죠. 그죠? 그 부스에서 제가 볼펜을 얻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을 하죠. 대리 만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리 만족이 욕망을 조절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이런 욕망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그죠? 이런 욕망만 없으면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욕망이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가? 먼저 우리 물건에 대한 이런 욕구는요, 굉장히 사실은 자연에서 생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물건에 호기심을 갖다 보면은 먹을 걸 찾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렸을 때는 나뭇가지나 뭐 돌멩이나 이런 걸 갖고 놀면서 막 장난을 하고요. 그런 이론이 있었어요. 아마도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는 사냥을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또 이미 물건을 좋아하기는 회로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기심을 참으면 안 되겠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MPA 신경, 물건을 필요로 하는 신경을 자극한 다음에 귀뚜라미를 줘봤어요. 사냥감을. 그래서 무슨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빛을 껐을 때는 이게 신기하게 해서 호기심은 같지만 굉장히 별로 두려워하죠. 그죠? 네, 오히려. 근데 동시에 이 소유욕 신경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여기 반짝반짝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목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서 쫓아가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냥하는 행동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지는 않고 이렇게 해체만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신경은 따로 있어요. 여기. 저 노는 거니까. 예, 저 사냥하는 행동만 조절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사냥이라는 거는 동물로 말하면 경제 활동이거든요. 그렇죠. 바깥에서 뭘 벌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신경이 이 동물과 사람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뇌 속에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이 욕구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현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저희 방에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 있었어요. 연구도 잘하고 좋은 논문 써서 지금 좋은 직장에 갔는데요. 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볼펜을 한 자루씩 줬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볼펜 주고 또 볼펜 주고 해서 볼펜이 뭐 책장 안에 하나 가득 있다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볼펜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훌륭한 과학자가 된 거죠.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하버드까지 가서 했는데 너무 인생이 우울하고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 친구는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들께서 이혼하실 것이다. 예,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가 성적이 오르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의 단순한 욕구지만 결국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다른 목표들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